어떤 직함을 써야 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거 사장 이런 걸로 한번 앞으로 네. 호칭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지 싶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자, 김 의원님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? 네,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. 예. 제가 어떤 주제를 놓고 논평을 하는 게 아니라 예. 청취자분들이 일종의 논평을 하실 수 있도록 미력하게나마 돕는 그런 주제를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. 예. 조금 부담을 갖고 준비를 했는데요. 예. 추석 특집이고요. 예. 명절날의 정치 얘기 대받아치기. 오. 이런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예. 이 추석이나 이런 명절의 정치 얘기를 먼저 꺼내는 건 사실 되게 위험 부담도 크고, 예. 이제 원성을 사기 딱 좋은 그런 일이 될 텐데요. 근데 오늘 드리는 얘기는, 그 정치 얘기가 나왔을 때 받아치는 겁니다. 여기서 주로 상정하는 상대방은, 새누리당 핵심 지지층. 그러니까 진박.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말씀을 좀 폭력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. 예. 제가 또 경북 지역 태생이고 여기서 성장도 했었고 어렸을 때부터 좀 정치적 견해가 어른들하고 좀 많이 달라서 부대끼고 얼굴도 붉혀보고 했었거든요. 그래서 나름의 경험적 노하우는 있는 사람이다. 이 부분은 좀 믿어주시고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근데 제가 오늘 내용 준비하면서 갑자기 고민이 되는 게 이제 주변에 친지들 중에 진박 성향의 사람들이 요새 무슨 얘기하냐 이걸 알아보니까 최근에 기가 죽어서 별로 말이 없다. 박근혜 대통령 욕하는 사람도 있다.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망해가는 집단을 또 상대해야 되느냐, 좀 야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.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은 지금 남아있는 진박 분들이 상당히 좀 독한 분들이 있을 공산이 높고 확신범일 가능성이 농후하죠. 그리고 이제 명절 언제 어느 때 치고 들어올지 모릅니다. 그래서 그냥 놔뒀다가 지켜보는 사람들도 넘어가 버리거나, 그리고 명절 끝날 때, 그때 이렇게 받아칠 걸 막 후회하고 이불킥하고 이럴 바에는 좀 대비를 해두는 게 좋겠다. 어디까지나 좀 방어 차원에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일단 좀 주의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이게 좀 어려운 거긴 한데 논리를 공격하더라도 사람은 공격하지 말자. 좀 그런 생각은 듭니다. 이게 좀 어렵죠, 사실. 그렇지만 좀 사람에 대한 배려는 필요할 것 같고요. 또 상대에 대해서 뜻은 좀 안 맞더라도 그게 상대가 도덕성 따위는 갖다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나름대로 그 나름의 도덕성을 추구한 결과가 저런 게 아니냐. 사실은 오히려 도덕적 열망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지나쳐서 문제가 되고 또 극우파가 되고 이런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. 그래서 상대가 도덕에 관심이 없다. 라고 단정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.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.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뻔한 팩트를 말해줘도 안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정말 화가 나는 경우인데,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사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결론에 어긋나는 정보를 못 받아들이는 습성이 있어요. 사실 돌아보면 자기 자신도 좀 그런 게 있고, 그래서 용납은 잘 안 되더라도 사람이 그럴 수 있다. 이런 이해가 또 한편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런 의미에서 조너선 하이트라는 사람이 바른마음이란 책을 써서 출판을 했었거든요. 한국에도 번역돼 나와 있는데 이번 추석 때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책 제목 다시 한번. 조너선 하이트의 바른마음. 바른마음. 네네. 그래서 좀 정치적으로 반대 견해 있는 사람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책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오늘 제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저렇게 답해라 이런 사례를 풍부히 들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단 유념해야 할 노하우가 이런 게 있다. 그리고 뭐 그런 사례로는 또 이런 게 있다.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뭐 제가 오늘 뭐 이렇게 예로 들지 못한 사례들은 좀 청취자분들이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이거는 이렇게 한번 받아치면 좋겠다. 나름대로 구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. 사실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결국에 하나의 핵심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. 질러줄 때는 확실하게 질러주고, 그리고 말이 길면 안 됩니다. 말이 길면 안 된다.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. 지난 설날 때 모 언론에서 진박 친지를 상대하는 법, 뭐 이런 거 비슷한 기사가 한번 떴었어요. 제가 한번 봤는데, 보니까 뭐 이슈별로 상대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답한다. 주요 논리는 이렇다. 이런 게 나와 있는데,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중대한 결점이 있는 기사였습니다. 진박 사람들의 좀 경향이 상대에게 말을 길게 할 기회를 안 줘요.
예. 그래서 반박은 진박보다 길면 안 된다. 예. 예. 그래서 한 방에 딱 받아쳐야 된다. 예. 뭐 서론, 본론, 결론 이렇게 짜서 얘기한다면 반도 못하고 끝나는 수가 있으니까 예. 반드시 유념하셔야 된다. 예. 1화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건 제가 뭐 명절은 아니고 어떤 커뮤니티 밴드에서 겪은 건데요. 예. 거기에 정치하고는 관련이 없는 커뮤니티입니다. 근데 갑자기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 중단했을 때 예. 홍준표 잘한다 이런 글이 올라오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공조 댓글이 갑자기 쭉 달려요. 그래서 이거 받아쳐야 되는데 길게 논쟁하면 나도 피곤하고 보는 사람들도 뭐라고 할 것 같고 그래서 한마디만 딱 쓰자. 예, 그래서 쓴 것이 뭐 무상급식을 이래서 해야 되고 저래서 해야 되고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상대라는 홍준표가 딱 있기 때문에 홍준표를 겨냥해서 쓰는 거죠. 그래서 홍준표 집 앞이나 지 돈으로 먹으라 그래라. 예, 판공비 카드 긁지 마라. 무상급식 안 줄 거면. 그렇지. 요 마디를 하니까 이제 동조 댓글이 싹 멈춰버리는 거예요, 바로. 그리고 이제 슬슬 용기를 얻은 분들이 이제 홍준표 싫다 이런 댓글들이 슬슬 올라오는. 그래서 제가 그때 야 이걸로 당 논평을 써야지 해서 녹색당 논평이 실제로 나왔었습니다. 홍준표 지사는 업무 추진비 카드를 잘라라. 그래서 그때 이제 뭐 포탈 공감 기사 1위까지 갔었어요. 예, 그게 사실 이런 내막이 있었습니다. 예. 그래서 어쨌든 진박 분들은 말을 논리적으로 섬세히 하는 걸 다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짧고 강하게 그리고 결론이 앞으로 나오는 두괄식으로 한다. 예,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메시지보다는 메신저를 공격해야 먹히는 그런 분들이군요. 그렇습니다. 예,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. 이게 또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요. 일전에 보니까 또 어떤 분들이 뭐 야당 인사들 집안이 여기저기 친일에 연루되어 있다. 혹시 이거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. 허위 사실에 침소봉대 막 갖다 붙여서 뭐 문재인 집안 친일이고 유시민 집안 친일이고 뭐 이런 걸 메시지로 돌리고 있더라고요. 예, 근데 갑자기 좀 실수하셨는지 저를 그 단체방에 초대를 하셔가지고 예, 제가 그걸 보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할까? 또 길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야, 이게 사실이면 이 사람들 새누리당이랑 똑같은 놈들이다. 예. 그러니까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보낸 메시지에다가 이제 야당 욕하는 척하면서 새누리당 욕을 한 거죠. 예. 이런 식의 대응들 한번 참조해 보셨으면 좋겠고요. 이게 너무 논리적으로 풀려고 할 필요가 없다. 말도 안 되는 트집이나 억지는 좀 다른 방식으로 풀 필요가 있다고 봐요. 뭐 가령 세월호 리본 가방이나 옷에 걸고 다니시는 분들 계실 텐데 추석 때 또 친지 중에 시비 거는 분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뭐 지겹다 뭐 이런다든지. 예. 그러면 뭐 어떤 당위성을 설명하기보다 왜요? 빨간 리본으로 바꿀까요? 뭐 이런 얘기. 그러니까 당신이 새누리당 지지자라서 그런 거 아니냐. 그런 어떤 상대방 취지를 드러내버리는 그런 화법을 쓸 수도 있다. 예, 이걸 말씀드리고요. 그 다음 수칙으로는 이제 평행선을 그리지 말고 상대 논리의 고지에 서라. 네. 예를 들면 이번에 정치 얘기 나오면 또 사드 얘기 나올 공산이 대단히 높습니다. 여기다 대고 뭐 평화주의로 풀어야 된다. 중국 러시아 관계도 생각해야 된다. 뭐 전자파 문제 이런 거 안 통합니다. 왜냐하면 사드 찬성하는 진박들은 구도를 애국대 종북으로 몰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뿌리를 흔들어야 됩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해요. 야, 요새 사드 온다 하니까 김정은이가 제일 신났다. 이런 얘기를 해요. 사드가 북한을 제압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다. 김정은 신날 때랑 박근혜 신날 때 잘 봐라 겹친다. 한반도 주민 입장에서 이들이 한 편이다. 그래서 녹색당에서 논평에서도 이제 새누리당과 조선노동당은 여권연대를 중단하라 이런 표현이 나왔었죠. 그래서 이런 거 뭐 녹색당에서 저작권 고집 안 할 테니까요. 청취자분들 추석 때 한번 써먹으셔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. 여권연대. 아니 여권연대 이 논평은 우리 김수민 단장님이 쓰신 거예요? 네, 그렇습니다. 사실 카피도 제가 만들었었고요. 제가 감동받은 논평입니다. 그게 사실은. 그렇습니까? 정말 이 대단한 분들이 모여있다 그 생각을 했었죠 그때. 하여튼 뭐 이런 것들 참조하셔서 상대방의 그 논리 근거를 그냥 흔들어 버리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친지들인데 싸우고 계속 그러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공통점이 나오면 얼른 학세해주는 센스도 필요합니다. 예를 들면 또 좋은 소재가 있어요. 요즘에 청와대랑 조선일보랑 싸우고 있었지 않습니까? 이게 또 추석 이슈로 만약에 나오면 아무래도 진박은 박 대통령 쪽 편을 들겠죠. 조선일보를 깔 겁니다. 그러면
합세를 해주는 겁니다. 예. 아, 맞습니다, 맞습니다 하면서 조선일보 이놈의 자식들 독재정권 꼬붕이나 하다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예, 이번에 아예 박살을 내버려야 됩니다. 이러면 이제 뭐 그 상대방은 이게 자기 편을 들어주는 건지 자기네 편 욕을 하는 건지 좀 애매한. 네. 그래서 어떤 공통점을 타고 또 은근슬쩍 예. 상대편을 디스해주는 이런 센스도 있을 수 있다. 예. 이걸 보니까 제 느낌에는 이 사실은 이런 상대방과 대화를 나눌 때는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싸가지가 중요하다.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. 당신 편을 슬쩍 들어주는 척하면서 상대방의 논리를 빈틈을 그렇죠. 비집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예. 이거를 구존동의의 정신이라고 하나요? 구존동의의 정신. 예. 그래서 또 공통점이 나올 때는 또 얼른 합세해주는 센스 필요하고요. 예. 그리고 이제 대선 주자 얘기가 또 추석 때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예.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대선 주자 얘기 나왔을 때 뭐 이 사람은 저래서 문제다 코치코치 얘기하는 것보다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호응도를 그냥 나타내 주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. 예. 그래서 반기문 얘기 나오면은 에이 설마 그냥 꺼내보는 카드 아니에요? 그걸로 끝까지 간다고? 에이 뭐 이렇게 그냥 넘겨버린다거나. 예. 그 되게 황당한 게 진박분들 중에 예. 정말 진지하게 황교안 총리를 장차 대통령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예. 저 처음에 안 믿었는데 실제로 있더라고요. 황교안을 대통령으로 하는 건 어떠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예. 야 새누리당 내년 대선 폭망하겠네 뭐 이렇게 그냥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. 예. 그래서 뭐 황교안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예. 그리고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. 이런 얘기를 할 때 액션도 좀 중요합니다. 액션. 예. 그냥 앉아 있고 뭐 멍하니 이렇게 TV 보고 얘기하고 이러면 좀 뻘쭘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손에 뭘 들고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게 자연스럽게 나갈 수가 있죠. 송편을 빚고 있거나 예. 밤을 쳐준다거나 예. 뭐 화투를 친다거나 예. 이러면 되게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액션이 되겠습니다. 하지만 스마트폰을 들고 있으면 좀 싸가지가 없어 보입니다. 그렇겠죠.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그렇죠. 예. 또 명절날에 또 가사를 분담한다. 이런 또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가 있는 거죠. 예. 오늘 또 이 추석 특집 준비하면서 이제 진박 사람들이 요즘 뭐라고 하냐 이걸 좀 수집을 해보니까 예. 좀 딱한 논리들이 많더라고요. 예. 뭐 여자가 처음 대통령 하는데 좀 봐줘라. 어이구. 누가 해도 비슷하다. 예. 어차피 세계 경제가 어렵다. 예. 뭐 대통령 책임 아니다. 예. 근데 이런 논리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사실상 항복인 것 같아요. 예. 궁지에 좀 몰려 있는 거고 굳이 뭐 대답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. 다만 부모도 일찍 여의고 불쌍한 사람이다. 이런 말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세월호 유가족한테 그렇게 대하냐. 위안부 할머니들을 그런 식으로 모욕할 수 있냐. 이 얘기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일단 오늘 좀 이상 들려드린 얘기들이 주로 좀 딱딱 이렇게 쳐주는 얘기들인데요. 근데 상대방이 좀 정치 성향은 나와 다르더라도 좀 차분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분이라면 너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겠죠. 네. 그래서 어디까지나 상대에 맞춰서 해야 된다.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. 예. 좀 이런 노하우들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서글픈 측면도 있습니다. 토론 문화가 그만큼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예. 좀 웃으면서 말씀드렸지만 한편으로는 좀 서글프다 예.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이제 또 정치 얘기에 이어서 한마디 더 드리자면 예. 정치도 정치지만 좀 추석에 무례한 언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예. 오랜만에 만나서 한다는 소리가 뭐 취업했냐? 예. 뭐 결혼 안 하냐? 예. 또 뭐 너 대학은 어디 가냐? 서울대 가냐? 뭐 이런 얘기들 하고 그 보자마자 막 살이 쪘니 어쩌니 막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 진짜 족 같아요. 그런 멘트는 진짜 짜증이 나고 진짜 한 대 치고 싶다고 진짜. 살이 쪘다라는 말을 돌려서 하는 얘기가 예. 이거죠. 얼굴 좋아졌네. 예. 정말 기분 나쁩니다. 그렇게 돌린다고 그 본질이 달라지진 않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런 뭐 성적, 취업, 결혼, 외모 얘기 좀 안 하는 명절 됐으면 좋겠고요. 오랜만에 봤으면 어색하지 않게 분위기부터 풀고 또 나중에 자연스럽게 허심탄회한 대화 나누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. 우리 김수민 단장님의 추석 선물이었습니다.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. 너무 잘 들었습니다.
예. 예, 단장님, 다음 주 한 주는 쉬고요. 그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즐거운 명절 되시고, 예, 추석 새고 또 뵙겠습니다. 예, 녹색당 김수민 언론홍보 기획단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